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는 미국의 21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 오를 때만 해도 괜찮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반전을 선사한 인물. 오늘은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앨런 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29년 10월 5일 미국 버먼트주 페어필드에 살던 교회 목사였던 아버지 윌리엄 아서와 어머니 말비나 스톤 사이에서 9남매 중 5째로 태어난 체스터 앨런 아서. 체스터란 이름은 가족의 친구이자 체스터의 출생을 도와준 체스터 아벨이란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체스터의 아버지 윌리엄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이었는데요. 목회 일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체스터 역시 어린 시절에만 7번이나 이사를 다닐 정도였으며 나중에야 뉴욕 스키넥터디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체스터의 아버지는 흑인 노예제도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엔 뉴욕 노예제 반대협회의 공동 창립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체스터 역시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땐 집에서 부모로부터 읽고 쓰는 법을 배운 후 학교에 들어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솔직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예쁨을 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체스터는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10대 시절부터 휘그당의 거물 정치인 헨리 클레이를 지지하며 1844년 대통령 선거 기간엔 제임스 포크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싸움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1845년 17살이 된 체스터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뉴욕주에 있는 유니언 칼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여전히 체스터는 학업보다는 과외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고학년 때는 토론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으며 겨울방학 기간에는 샤티코크라는 마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848년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샤티코크로 돌아가 전임교사가 된 체스터.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버먼트주 노스포널에 있는 학교로 자리를 옮겨 교사 일을 하며 법학을 따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852년엔 다시 뉴욕의 코우스로 이사를 가 여동생 말비나가 교사로 있는 학교의 교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엔 뉴욕 볼스턴 스파로 이사를 해 변호사 친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법학 공부를 이어가다 1854년 드디어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얻어 한 로펌에 들어가게 되죠. 이 로펌은 1852년 흑인 해방 탄원을 지지하며 7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준 사건으로 유명해진 로펌이었습니다. 노예제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체스터 역시 열성적인 노예제 반대론자였던 것입니다. 1855년 변호사가 된 체스터는 엘리자베스 제닝스 그레이엄이라는 한 흑인 여성을 변호하며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전차의 백인 전용 칸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됐고 체스터는 이 브루클린 전차 회사를 고소해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뉴욕에선 인종차별이 없는 대중교통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미혼 남성들이 그렇듯 체스터 역시 하숙집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지니아 출신의 젊은 의대생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 의대생의 사촌이자 버지니아 출신의 해군 장교의 딸 엘렌 루이스 혼돈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남부 부잣집 딸이었던 엘렌은 특히 노래를 아주 잘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1년간의 연애 끝에 1859년 10월 25일 둘은 결혼을 합니다. 체스터가 31살, 엘렌이 23살 때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첫 아들을 낳았지만 4살 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며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첫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1년 후 다시 아들과 딸을 얻게 된 체스터 부부. 그런데 체스터와 엘렌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스터가 변호사 일에 정치에 취미인 낚시나 파티 등 사회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는데 이 때문에 엘렌의 불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엘렌은 체스터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인 1880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체스터는 호라비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늘 사회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던 체스터였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백악관에 아내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매일 신선한 꽃을 가져다 놓으며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다다음 해인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에드윈 주지사의 군사참모로 임명이 된 체스터. 하지만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뉴욕주의 병참 장교로 활동하며 연합군 병사를 위한 식량과 보급품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 1862년 3월엔
민병대의 감찰총장으로 승진하고 7월엔 군 참모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하지만 1863년 1월 민주당의 호레이쇼 시모아가 주지사에 취임하게 되며 체스터는 민병대에서 해임됩니다. 이후 다시 1864년 공화당의 루벤 켄튼이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하자 체스터는 재신임을 요청했지만 루벤은 이미 점 찍어 놓은 다른 사람이 있다며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체스터는 군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된 체스터.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체스터는 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줄을 이으며 로펌은 더욱 번창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해집니다. 더불어 뛰어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공화당에 입당,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스터는 당시 공화당 최대 파벌의 수장 로스코 콩클링 의원의 계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1871년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로스코 콩클린 의원의 추천으로 체스터를 뉴욕의 관세청장에 임명했는데요. 당시 관세청은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가장 큰 연방사무소로 국가 수입 관세의 약 76%를 징수하고 있었던 만큼 한마디로 관세청장은 뉴욕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체스터의 월급은 공식적으로는 $6,500 정도였지만 관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벌금의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돌리는 등 많을 땐 $50,000의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월급보다도 많았으며 당시 유행하는 비싼 옷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또 체스터는 관세청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밀어준 로스코 콩클링 의원 쪽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1878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러더퍼스 헤이스는 뉴욕 세관을 개혁한다며 체스터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설립하게 되는데, 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로스코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1880년 로스코 콩클린 의원과 그의 계파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재지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제임스 가필드가 다크호스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제임스는 로스코 의원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거 지원을 받는 대신 역관제를 약속해주고 체스터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1880년 선거에서 제임스는 대통령으로, 체스터는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부통령이 된 체스터는 공직 임명권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과 로스코 의원 사이에서 로스코 의원 편에 서서 제임스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1881년 9월 20일 제임스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며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가 미국의 21대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암살범이 제임스를 총으로 쏘고 난 후 대통령은 죽었다, 이제 아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때문에 한동안 체스터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암살범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밝혀지며 그의 대통령직 승계는 별 무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881년 53세의 나이로 미국의 21대 대통령이 된 체스터 아서. 많은 사람들은 로스코 콩클링 의원을 등에 업은 체스터가 대통령이 되자 또 얼마나 같이 헤쳐먹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스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은 바로 백악관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유서 깊은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고 당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를 불러 대대적인 수리를 맡기기도 했는데, 현재 금액으로 $200만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체스터는 우아한 아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급지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가 무척 많았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또 입맛 역시 까다로운 미식가로 유명했는데, 백악관에 손님이 오면 14가지 코스의 만찬에 8가지 종류의 와인을 대접하며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뒷목 잡을 대통령 느낌. 하지만 체스터 역시 전임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처럼 과감하게 콩클링 일파와의 관계를 끊고 그쪽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콩클링 일파에게는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특히 체스터는 1883년 민주당 상원의원 조지 펜들턴이 내놓은 공무원 개혁법인 펜들턴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나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체스터 아서와 미합 중국의 대통령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소. 자신 역시 역관제로 인해 수혜를 본 사람이지만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개혁에 큰 힘을 보태게 된 것입니다. 일개 뉴욕항의 징세관이었던 체스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개혁의 칼을 휘두르자 공화당 강경파는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체스터 정권의 최대 업적 펜들턴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체스터는 관세 개혁이나 미 해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도 했으며 1882년엔 빈민이나 범죄인, 정신 이상자를 제외하는 최초의 연방 이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시간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협의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중에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협정 표준시 체계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체스터는 우리나라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통령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시대 외교사절을 최초로 접견한 미국 대통령이 체스터였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인 1883년 고종이 파견한 보빙사 일행이 미국을 방문해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체스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빙사 일행은 왕을 대하는 방식으로 체스터에게 큰 절을 했는데 체스터는 낯선 인사법에 매우 어리둥절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스터에겐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되고 1년 후 치명적인 신장 질환인 브라이트병을 진단받은 것이죠. 그렇게 병마와 싸우며 고군분투했던 체스터는 1884년 재선엔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결국 1885년 3월 한 번의 임기를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퇴임 전만 해도 퇴임 대통령이 할 일은 시골로 내려가 호박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던 체스터는 백악관을 떠난 후 시골로 가지 않고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1886년 11월 18일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1년 8개월 만에 57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이제껏 체스터 아서만큼 깊고 광범위한 불신을 받으며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은 없었고 또 그만큼 널리 존경을 받으며 퇴임한 대통령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후원 정치, 역관제의 전형이라고 여겨졌던 체스터 아서. 하지만 모두의 불신과 우려를 뒤엎고 공무원 제도 개혁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선사한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의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